자,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났나요?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7월 23일 당대표로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100일이 됩니다. 내일입니다, 교수님. 날짜상으로 10월 30일 100일 기자회견 한다는데 일단은 100일의 한동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어려운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고 사실은 2인 삼각형 게임 경기가 돼야 되는데 예. 2인 삼각 경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 일단 다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오늘 한 발짝도 못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발목이 좀 잡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그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당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소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죠. 잡혀 있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기 세력을 좀 확정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도권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주목하는 게 나경원하고 오세훈, 김기현, 박형준 예. 만났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 예. 성명이 참 재밌더라고요.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서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의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예. 드디어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국민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결자 해지의 자세라는 것은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라는 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인 거죠. 라고 하면서 일종의 양비론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뭐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결자 해지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을 딱 견제하는 거죠. 너도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 정치적인 좀 이해관계가 도살인 그런 좀 그렇죠. 폼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예.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정치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걸 탓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제3 세력으로서 자기들이 좀 벗어나 있었는데 존재감을 이제 드러냈고, 거기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여당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예. 하니까 이제부터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의 이것만 부딪힘만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몽땅 다 그쪽에 언론의 그 관심이 몽땅 다 거기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성명서를 보면서 뭐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평가도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큰 소리를 한마디 한 거죠. 결자 해지하라는 얘기를. 그동안은 참 대통령에게만큼은 네. 부정적인 발언은 극도로 자제를 해왔던 그렇죠. 인물들인데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또 뭐야, 의원 두 분은 그래 범친윤이고 나머지 두 분은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었던 건데 어쨌든 거기서 결자 해지하라. 뭐 어쨌든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자 해지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한동훈이 한번 부딪혔거든. 예. 부딪혀가지고 돌파를 하고 있거든. 라고 하니까 그 열린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슬쩍 숟가락을 좀 얹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 오케이. 일단은 그걸 갖다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예.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그럼 너희들이 대통령실 결자 해제하도록 한번 너희들이 한번 설득해봐. 니들이 좀 중재 역할을 해봐. 중재 역할을 한번 해봐. 그 역할 할까?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나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비판을 좀 제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단은 명분을 충분히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노력을 해야 돼. 물밑 접촉을 하고 계속 접촉하고 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많이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그때 언론 플레이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냐라는,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 플레이를 할 때쯤이면 이미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데 공적으로 예컨대 물밑 접촉도 하고 물 위 접촉도 해가지고 아. 일단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언론 플레이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저쪽에 불신을 놨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쪽에서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기려고 든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양자가 둘 다 승자가 되는 길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예. 정치는 게임이지만 동시에 게임이 아닌 게 있는 게 게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정치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데 있거든, 문제를. 예. 해결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해결하는 노력을 갖다 해결하는 노력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등은 일단은 되도록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주문이고요. 세 번째 주문은 그 백서에서 나온 거. 백서 이번에 나왔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에서 공식으로 나온 백서죠. 마음에 안 들죠. 예. 불만스럽죠. 자기 책임도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좀 쿨하게 넘겼으면 좋겠거든요. 백서에 나온 지적 뭐 수용하겠습니다라든지 너무 어차피 이거 백서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좀 못 참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협량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약간 리더로서의 느낌을 주려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은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기려는 호승심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뭐야? 해결에 있다.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예. 거고. 그래서 둘 다 승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공격. 정치는 공격받거든요. 공격받고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자기 말대로 평가를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굳이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쿨하게 명심하겠습니다라든지 참고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내일 기자회견을 내일인가요? 내일 기자회견을 내일입니다. 한다라는데 기자회견에서도 좀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 다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크게 대마를 보고 대마를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훈수를 좀 두고 싶어요. 말 그대로 호시 우보가 되겠군요. 호랑이의 눈과 소의 걸음처럼 좀 여유 있게 네. 더 공간도 주고 또 자신의 공간도 확보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100일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치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더 끄집어내고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또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계속 설득의 노력을 해야 돼요. 설득에 노력하고 아마 안 받아들일 겁니다. 내 판단은 그래요. 안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떼놓는다는 게 가능한가? 이게 쌍둥이처럼 돼 있거든 지금. 이게 떼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반쪽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되거든요. 마비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계속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힘이 약한 거잖아요. 당에서. 예. 쉽게 말하면 당 바깥에서는 민심을 업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심도 업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당이 뭐냐면은 그 당의 의원들 중심, 의원들 같은 게 딴 생각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전체는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심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당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세력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력을 갖다 지금 완전히 장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표로서.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 만나서 그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가고 그런 힘이 있을 때 비록 대통령실과도 대등하게 만나서 대등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힘이 있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책상에 딱 앉혀놓고 저쪽 구석에 앉아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분명히 싸울 부분은 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싸운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뿐 아니라 당내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 계속 얻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진영 교수께서 대통령을 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접촉하고 더 시도하고 얻고자 했던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또 여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뭐 총선 백서 이야기를 조금 할까요, 교수님? 그렇죠. 총선 백서 이거 결국은 뭐 나왔네요. 뭐 누구 때문에 늦어지니 하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의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좀 나왔거든요. 근데 뭐 내용 보니까 별거 없어요. 애초에는 뭐였냐면 친윤 측에서 이제 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적어도 이철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조정훈 결국 조정훈은 이철규가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때 말 참 얄밉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려를 했는데 나온 걸 딱 보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양비론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양비론이에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번에 그 총선 대표 참패의 원인은 그때 7대1인가 그랬잖아요. 당정이 아니라 정 쪽에. 그렇죠. 거기가 7이었단 말이죠. 이쪽은 1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거의 반반 대등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가 추락된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일단 양비론적 평가를 한 거죠. 불안정한 당정 관계. 사실 근데 불안정한 이 당정 관계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시켜놓고 나가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좀 하려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다 거절한 게 누구였습니까? 그쪽이었단 말이죠. 그다음 선거 중요한 대목마다 사고 친 게 또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니까 양비론으로 표현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억울하죠.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총선 참패의 원인 그 총선을 가서 지배해서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이종섭, 황상무 그 이슈였어요. 그 8.9야 1위야. 그다음 2위가 뭡니까? 대파 논쟁이에요. 3위가 뭡니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의정 관계. 의료 그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 대통령과 여사 대통령실 발이라는 거예요. 이 이슈들이 이런 선거를 치를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선거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적하는 바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친윤 그룹이 득세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게 사실이다. 이 정권의 그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 뭐예요? 저쪽이 엄정하게 법의 칼날을 엄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근데 저쪽 칼날 엄청하게 됐는데 나한테는 대지 마. 이러면서 사실 정권화가 다 지탱하던 그 상징 자본이 정치적 자산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누가 한 겁니까?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양비론이 이제 문제인 게 그 문자 파동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볼 때 본 이슈에 대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모두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 이것도 양비론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이제 책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운동권 심판론, 그다음에 이조 심판론. 이거는 이 지적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에 저게 이거 나왔을 때 저도 뭐랄까 김경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죠. 문자 보냈거든요. 선거 지겠다 이래가지고.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격차.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막판에 이게 또다시 운동권 심판론, 이조 심판론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권 심판론 하니까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그때는 뭐냐 뭐 이해는 돼요. 왜냐 보수 아성까지 흔들렸거든요. 저 부산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거기라도 결집시키느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사실 그다지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이 미비했다. 근데 시스템 공천을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해본 거잖아요. 그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지적할 만하지만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여의도 연구소가 여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도 문자 파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책임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런 지적들은 겸허하게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밖에 사람들이 떠들어 주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논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떠드는 거 본인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지적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결론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혼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총선 백서마저도 양비론으로 또 전환이 됐고 백서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무려 2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역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지금 당정 최대 현안이 됐는데 아까도 우리 게시판에 진 교수님의 묘한 좀 신의 한 수를 여쭤봐달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수는 없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의 태도는 완강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인적 쇄신하라 했더니 집단 행동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도 딱 그거거든요. 아니 쟤들이 무슨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왜 물러나라 그래? 매번 그랬어요. 그때도 뭡니까 지금 2주년이잖아요 이태원 참사. 예. 그때도 안전을 책임진 게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났는데 행안부 장관 법적으로 책임질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히고 이랬단 말이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딱 듣고 또 뭐 으쌰 가지고 뭐 성명을 내려고 했다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차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한동훈 대표 편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임기 지금 절반 돌 거 아닙니까? 돌면은 이제 계속 대통령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사람들이 그쪽에 줄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른 줄을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그걸 쌓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뭐냐 지금 정치 초짜였잖아요. 예. 정치 초짜라서 지금 정치 지도자로 학습 중이거든요. 학습 중인데 거기서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비전이 있잖아요. 예. 그 비전을 갖다 지금 제시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당에서 이제 자기 영향력을 그러니까 리더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당이 지금 이중 상태잖아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같은 원래 원내대표는 당대표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다음에 오히려 위로가 있어요. 왜? 대통령실 업었기 때문에. 뭔가 전도됐잖아요. 그걸 역전시켜서 당정 관계를 좀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예.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장 해결될 건 아닙니다. 당장 해결될 건 아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습체계가 내놓을 텐데 예. 저 사람들 뻔합니다. 그거 내놓으면은 더 열받아요 국민들. 분명히 국민들 더 열받을 겁니다. 그 생각밖에 못해요. 이런 상황인 걸 아셔야 됩니다.